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대도시에 한국 라면을 파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는데요. 이 현상으로 인해 한 외국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리사 킴입니다. 제 부모님은 오래전 한국에서 이민 오셨고,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시던 한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곳 뉴욕에서 한식을 알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뉴욕의 맨해튼에 위치한 저희 가게 코리안 테이블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식의 맛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죠. 처음 가게를 인수받았을 때만 해도 한식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어요. 손님들은 대부분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같은 대표적인 한식 메뉴를 주문했지만 그마저도 너무 맵다 향이 강하다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재료를 준비하며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올까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 음식의 진정한 매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컸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은 맵고 특이하다라며 거리감을 두었고, 용기를 내서 방문한 손님들도 결국은 불고기나 잡채 같은 비교적 무난한 메뉴만 주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저는 한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정통 한식을 고수하자니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고, 너무 현지화하자니 한식의 정체성이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메일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인스타그램을 보던 중 한국에 사는 대학 친구 소연이가 보내온 사진 한 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젊은이들이 간편하게 라면을 끓여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석양이 지는 한강변에 3, 4, 5 모여 앉아 라면을 끓이고 웃고 떠드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겨워 보였습니다. 소연이의 메시지에는 뉴욕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뉴요커들도 이런 걸 좋아할까? 라는 장난스러운 질문이 덧붙여 있었어요. 단순한 농담이었겠지만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한식의 진정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먹는 고급 요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음식 문화. 복잡한 조리법이나 생소한 재료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함.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통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따스한 분위기였죠. 뉴욕의 복잡한 일상 속에서 간단하지만 따뜻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한강에서 라면을 먹던 그 정겨운 문화를 뉴욕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홀로 남아 메뉴판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우리 가게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큰 모험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는 것도 분명했죠.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아이디어를 정리하며 스케치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강라면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라면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한강의 문화와 분위기를 느끼며 함께 라면을 즐길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제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콘셉트였어요.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이 아이디어를 설명드렸을 때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라면이라니, 그걸로 어떻게 장사를 한다는 거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평생 정통 한식을 만들어 오신 부모님께 갑자기 라면이라니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열정을 본 부모님은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우리가 도울게라며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한강라면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최근 유행하는 라면들을 알아보기 위해 밤새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평소에도 한국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번엔 더욱 진지하게 조사했죠. 매운맛부터 순한맛까지, 국물 라면부터 비빔라면까지 다양한 종류의 라면을 리스트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욕 사람들의 입맛에 맞을 만한 것들을 고르는 작업이 쉽지 않았어요. 다음 날 뉴욕 곳곳의 아시안 마켓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한국 라면을 구입했습니다. 집에 와서는 하나하나 직접 끓여보며 맛을 확인하고 어떤 토핑이 어울릴지 실험했죠. 김치, 계란, 치즈, 파, 고기까지 다양한 재료를 넣어보며 최적의 조합을 찾았어요. 때로는 너무 매워서 입이 얼얼하기도 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조합이 놀라운 맛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한강에서 라면을 먹는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어요. 그들은 한강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쓰는 작은 휴대용 버너부터 시작해서 즐겨 먹는 토핑, 심지어 옆에서 같이 먹는 간식들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 진정한 한강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직접 라면용 버너도 주문했습니다. 식품 안전 규정을 확인하고 뉴욕에서 사용해도 괜찮은지 자문을 구하는 과정도 필요했죠. 모든 준비가 쉽지는 않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에 가슴이 뛰었어요. 어느 날 저녁 홀로 가게에 남아 창밖으로 뉴욕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바쁘고 분주한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잠시나마 한강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순간 제가 하려는 일이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기존의 한식당을 완전히 리뉴얼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전통적인 한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라면을 선택하고 조리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을 만들기로 했죠.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변경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우선 매장 레이아웃부터 완전히 바꿨어요. 기존의 개별 테이블 대신 긴 공용 테이블을 배치했습니다. 각 좌석마다 작은 휴대용 버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죠. 안전 문제도 철저히 검토했고 필요한 허가와 보험도 모두 갖췄습니다. 벽면에는 한강의 풍경을 담은 대형 사진을 걸었고 매장 한쪽에는 마치 한강 피크닉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야외 테이블과 돗자리 스타일의 좌석도 준비했어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매장을 새롭게 꾸미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제한적이었고 한국적인 감성을 뉴욕의 감각에 맞게 조화시키는 것도 어려웠어요. 여러 번의 회의와 수정 끝에 마침내 디자인이 확정되었지만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구조적 문제, 뉴욕시의 까다로운 규제, 자재 수급의 어려움까지 매일 새로운 문제와 씨름하며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메뉴를 구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여전히 라면이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대학생들이 돈이 없을 때 먹는 값싼 음식 혹은 야식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저는 단순한 인스턴트 라면이 아니라 다양한 토핑과 업그레이드된 조리 방식으로 프리미엄 라면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수입한 다양한 라면을 기본으로 손님들이 원하는 맛과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운맛의 강도도 선택할 수 있고 국물의 농도나 면의 익힘 정도까지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게 했어요. 여기에 신선한 계란, 김치, 차돌박이, 치즈, 버섯, 파 등 다양한 토핑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한 시그니처 토핑도 개발했습니다. 제가 구상한 방식은 이랬습니다. 우선 손님들이 다양한 한국 라면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고릅니다. 그런 다음 국물의 농도와 매운맛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치즈, 계란, 만두, 차돌박이 같은 토핑을 선택해 취향에 맞게 조리하는 방식이었죠. 테이블에는 작은 버너가 설치되어 있어 손님들이 직접 라면을 끓이며 한강에서의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콘셉트를 설명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이었어요. 레스토랑 컨설턴트는
뉴욕에서 손님들이 직접 음식을 조리하게 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부동산 중개인은 그런 특이한 콘셉트로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친구들조차도 뉴욕에서 그런 게 먹힐 리 없어라며 걱정했어요. 라면을 제대로 된 요리가 아닌 간편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특히 저희 부모님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 쌓아온 단골 고객들을 잃을까 봐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기존 메뉴도 함께 유지하는 게 어떻겠니? 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저는 콘셉트의 명확성을 위해 과감하게 전면 변화를 선택했어요. 그만큼 한강 라면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한강에서 라면을 먹는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즐거움과 정겨운 분위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뉴욕에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롭게 음식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오픈을 앞두고 시범 운영을 해보았지만 첫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어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던 제 마음과는 달리 손님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라면을 굳이 이렇게 먹어야 하나? 이건 그냥 인스턴트 음식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특히 기존 단골 손님들의 실망한 표정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오랫동안 저희 가게에서 불고기와 비빔밥을 즐겨 먹던 분들이었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떤 손님은 정통 한식당이 이렇게 변해버리다니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죠. 오픈 첫 주는 그래도 호기심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지만 둘째 주부터는 손님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게가 위치한 맨해튼의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높았고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은 정말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어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저를 응원해 주셨지만 점점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리사,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심장을 찔렀어요. 아버지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밤늦게까지 매출 장부를 보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의심의 순간들이 찾아왔고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라면을 하나의 요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대부분은 여전히 라면을 값싼 인스턴트 음식으로만 인식하고 있었고 레스토랑에서 비싼 돈을 내고 라면을 먹는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죠. 손님이 많지 않으니 가게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종업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재고로 쌓여가는 라면과 식재료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그냥 원래 하던 한식당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조언했고 그 말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뉴욕의 유명한 음식 블로거인 뉴욕푸디가 저희 가게를 방문했는데 그의 리뷰가 참담했어요. 인테리어는 멋지지만 결국 인스턴트 라면을 비싸게 파는 곳이다. 한국 문화를 소개한다는 콘셉트는 좋지만 실제 경험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뉴욕에서 통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의 리뷰는 수만 명의 팔로워에게 공유되었고 그 후 가게에는 거의 손님이 찾아오지 않게 되었어요. 매장은 텅 비어 있었고 한강의 풍경이 담긴 사진들만이 적막한 공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종업원들의 눈빛에서도 불안함이 읽혔고 몇몇은 이미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한 달 만에 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투자했던 모든 돈, 쏟아부었던 열정과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신뢰까지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아 정말 괴로웠어요. 밤마다 울면서 잠들던 날들이 계속되었고 가게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시던 아버지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들어오셔서 천천히 제 맞은편 의자에 앉으셨어요. 책상 위에 놓인 장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리사.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습니다. 장부를 확인해 봤다. 이대로라면 2달 안에 모든 자금이 바닥날 거야. 현실적인 숫자들이 담긴 장부를 내밀며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은행 대출금 상환일도 다가오고 있고 직원들 급여도 있어.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 이대로 계속 가게를 운영하긴 어려울 것 같구나.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제 마음속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현실적이었고 저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지막 방법을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오랜 시간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표정에서 기대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어깨를 으쓱하신 채 나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게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온 열정을 쏟아부었던 제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좌절감에 빠져 가게를 혼자 찾았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가게 안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달빛만이 비치는 어둠 속에서 벽에 걸린 한강의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즐겁게 라면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어요.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텅 빈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공간이 손님들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지금은 그저 비어있는 테이블과 의자들, 그리고 사용되지 않은 라면, 버너들만이 달빛 아래 외롭게 놓여 있었어요. 역시 뉴욕과 서울은 너무 다른 곳이었나 보다.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의 열정과 기대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문화적 차이,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비즈니스의 현실. 모든 것이 저를 향해 불가능해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카운터 뒤에 쌓여있는 재고라면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별히 한국에서 공수해온 다양한 종류의 라면들이었죠. 그 상자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각각에 담긴 꿈과 희망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저는 정말 이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한강 라면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재정적 압박, 시간의 제약,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산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갈 무렵 가게를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이별의 인사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이 가게에 쏟아부은 모든 꿈과 열정, 그리고 부모님의 신뢰까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갑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굳이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맨해튼의 화려한 불빛들 사이로 저의 작은 꿈은 이제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어요. 브로드웨이와 7번가가 만나는 타임스퀘어 근처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역동적인 안무가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어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그 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사람들 중 몇몇이 그 영상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한국 음악과 문화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빗속에서도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휴대폰에 울리는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니 한국에서 온 소연이의 메시지였어요. 리사, 요즘 K-팝 덕분에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졌어. 한강에서 라면 먹는 문화도 인기 많아지고 있어. 유튜브에 한강 라면 먹방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다니까. 혹시 뉴욕의 K-팝 팬들한테 홍보해봤어? 그 순간 저는 빗속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타임스퀘어의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영상이 끝나고 다른 광고가 시작되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제 마음에 무언가를 깨우친 것 같았어요. 그렇다.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접근했던 방식은 완전히 잘못되었던 거예요. 일반적인 식당 손님들에게 라면 문화를 이해시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 문화에 매료된 이들을 찾아가야 했던 거죠. 빗속에 서서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비록 지금까지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포기하기엔 너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소연이의 메시지는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직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 본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노트북 앞에 앉아 밤새도록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식당 손님들, 특히 기존 한식당 단골들을 대상으로 홍보했지만 완전히 다른 타깃을 찾아야 했어요. 소연이의 제안대로 K-팝과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특히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주 타깃이 되어야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제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마케팅 전략과 이벤트 계획, 그리고 SNS 캠페인 아이디어로 가득 찬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느껴지는 희망과 열정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걸고 저는 한강라면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뉴욕 내 주요 K-팝 팬 커뮤니티, 한국 드라마 시청 모임, 한국어 학습 그룹 등을 찾아보았죠. 놀랍게도 뉴욕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한류 커뮤니티가 존재했어요.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 등 여러 SNS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임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과 소통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그들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한강에서 라면 먹는 문화를 설명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뉴욕의 한류 팬들과 K-팝 팬들이 자주 모이는 SNS 커뮤니티에 한강라면 이벤트를 홍보했어요. 뉴욕에서 한강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 직접 끓여 먹는 한국식 라면 체험이라는 문구와 함께 가게 사진들과 간단한 소개 영상을 올렸습니다. 특별히 K-팝 팬들을 위한 팬 나이트도 기획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특정 K-팝 그룹의 음악만 틀어주고 그룹 관련 포스터나 굿즈를 가져오면 라면, 토핑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이었죠. 또한 한국 드라마 속에 나온 라면, 요리법을 재현한 드라마 스페셜 메뉴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반응은 놀라웠어요. 포스팅 후 단 하루 만에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고 많은 이들이 친구들을 태그하며 함께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K-팝 관련 계정들이 저희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홍보 효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이벤트 첫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1시간 전부터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었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K-팝 티셔츠를 입거나 한국어로 된 노트를 들고 있었어요. 드디어 문을 열자 들뜬 표정의 젊은이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한강의 사진들을 보며 연신 감탄했고 라면 메뉴판을 보는 눈빛에서 진정한 관심과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처음 접해보는 라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한국 드라마나 예능에서 본 적이 있다며 즐겁게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라면을 단순한 음식이 아닌 문화적 경험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었어요. 직접 라면을 끓이는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즐거워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것 같은 기분이라며 좋아하는 손님들도 많았어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흥미를 보이며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직접 한국 라면을 조리하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한강에서 즉석라면을 먹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틱톡에는 저희 가게에서 라면 끓이는 과정을 담은 짧은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인스타그램에는 예쁘게 꾸며진 라면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 한강라면, 해시태그 뉴욕 한강 같은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유명한 K-팝 팬 계정 K-팝인 뉴욕의 운영자가 저희 가게를 방문했을 때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였는데 저희 가게에서의 경험을 매우 긍정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뉴욕에서 진짜 한국 느낌을 원한다면 한강 라면은 필수 방문 코스라는 그녀의 리뷰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이후로 가게는 매일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예약 없이는 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특히 K-팝 팬 나이트에는 가게 밖까지 줄이 길게 늘어섰고 젊은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룹의 음악을 들으며 라면을 즐기는 경험에 열광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에 놓쳤던 것은 타깃 고객층이었습니다. 한식당의 기존 손님들에게 라면은 그저 인스턴트 음식일 뿐이었지만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는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자 한국과 연결되는 통로였어요. 그들에게 한강라면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공유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마케팅 전략도 더욱 다양화했어요. 한국어 학습 모임을 위한 특별 할인, K-팝 앨범 발매일 기념 이벤트, 한국 드라마 시청 모임과의 콜라보레이션 등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한강라면 챌린지였습니다. 손님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라면 레시피를 개발해 SNS에 공유하고 매달 가장 인기 있는 레시피는 실제 메뉴로 추가하는 이벤트였죠. 이렇게 처음에는 좌절로 시작했던 도전이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한 줄기 빛이 점점 밝아지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에서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뉴욕의 대표적인 한식당으로 소개될 만큼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성공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뉴욕 관광 가이드북에도 꼭 방문해야 할 곳으로 저희 가게가 소개되었습니다. 한때 저를 비웃었던 친구들도 찾아와 진짜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인정했어요. 그들의 축하를 받으며 초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 시절 요리 수업에서 만났던 교수님이 방문하셨어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리사, 학생 때부터 너는 항상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보니 내가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알겠다. 그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비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성공이 커질수록 책임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제 저는 20명이 넘는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업주였고 수많은 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가게에 도착해 모든 준비가 완벽한지 확인하고 저녁 늦게까지 남아 마무리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손님들의 즐거운 표정을 볼 때마다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저의 성공 스토리는 뉴욕의 여러 창업자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민자 2세대 창업자들은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비즈니스에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 저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성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더해 저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법도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 학교와 협력하여 한국 음식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달 하루는 수익의 일부를 한국과 미국의 문화 교류 단체에 기부하는 날로 정했어요. 한국 음식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뉴욕시 한인 상공회의소에서 올해의 기업 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상식 날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표정은 제게 어떤 상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죠. 내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반대했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제 제 목표는 더 커졌어요. 뉴욕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한강 라면의 문화를 전파하고 싶었어요. 보스턴, 시카고, LA 등 여러 도시에서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했고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콘셉트를 약간씩 변형하는 방안도 고려했습니다. 물론 급하게 확장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문화와 손님들의 니즈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프랜차이즈 제안도 여러 곳에서 받았지만 저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한강 라면의 본질은 단순히 라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 가치가 희석되지 않도록 확장 계획을 세심하게 준비했어요. 한국 라면이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음식이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자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한국 방문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뿌리가 있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한국 문화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면서 더 깊이 한국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준비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최신 음식 트렌드와 라면, 문화에 대해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방문할 장소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만나보고 싶은 요리사와 음식 전문가들의 연락처도 확보했어요. 무엇보다 직접 한강에서 라면을 먹어보는 경험은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가게 운영을 부모님과 믿을 수 있는 매니저에게 맡기고 저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어요. 2주 동안의 여정이었지만 이 시간이 앞으로의 한강 라면에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더 많은 한국의 라면 문화를 배우고 한강에서 다시 한번 라면을 먹으며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해서였죠. 출발 전날 밤, 저는 가게에 홀로 남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어요.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는지. 처음에는 단지 한국 음식을 알리고 싶었던 작은 꿈이 이제는 문화적 다리를 만드는 큰 사명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벽에 걸린 한강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곧 진짜 한강에서 라면을 먹게 되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더 많은 영감을 얻고 돌아와서 한강 라면을 더욱 특별한 장소로 만들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모님과 직원들이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보자기에 싼 음식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비행기에서 먹으렴. 그리고 한국에 가면 우리 고향도 꼭 들러보렴. 아버지는 말없이 꼭 안아주셨지만 그 포옹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이 여행이 단순한 사업적 목적을 넘어 개인적인 여정이 될 것임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제 정체성과 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정의 다음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오래된 꿈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한국어 안내방송, 공항 곳곳에 붙은 한글 간판,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와 사진 속에서만 보았던 한국이 이제 제 눈앞에 실제로 펼쳐져 있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으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정신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빠른 발전과 현대적인 모습에 대해 들어왔지만 직접 보니 그 규모와 에너지가 압도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때때로 보이는 전통 건물들의 모습은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한국의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곧바로 한강으로 향했어요. 인터넷에서, TV에서, 그리고 손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그 한강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넓게 펼쳐진 한강의 물결, 강변을 따라 조성된 아름다운 공원, 그리고 강 건너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까지. 그 모든 것이 사진으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한강공원은 생각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을 하는 사람들, 소풍을 즐기는 가족들, 그리고 물론 3355 모여 앉아 라면을 끓여 먹는 젊은이들까지. 저는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재현하고 싶었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용기를 내어 라면을 끓이고 있던 한 무리의 젊은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그들은 놀라워하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의 한강라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더욱 흥미로워했고 저를 초대해 함께 라면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강에서 처음으로 진짜 한강라면을 경험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라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추억을 만들며 때로는 위로가 되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한 여학생은 시험 기간에 친구들과 한강에서 먹는 라면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가 뉴욕에서 만들고자 했던 공간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후의 일정 동안 저는 서울 곳곳의 라면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라면들을 구경하고 라면 전문점들을 방문하며 심지어 라면 박물관까지 찾아갔어요. 각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메뉴와 인테리어, 서비스 방식까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모든 경험이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에서 라면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는지였습니다. 간편식으로, 술안주로, 심지어 고급 레스토랑에서 재해석된 요리로까지.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요리의 기본 재료였어요. 이런 다양성은 제가 뉴욕으로 돌아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들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체류 중반쯤 저는 한국의 유명 라면 제조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공장 견학을 통해 라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고 연구 개발팀과의 미팅에서는 라면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과 웰빙을 고려한 새로운 라면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연구원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뉴욕의 한강 라면을 위한 특별 메뉴 개발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뉴욕의 특성과 한국 라면의 맛을 결합한 특별한 제품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제안은 즉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협업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의 한국 여행이 종반으로 접어들 무렵 소연이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한강 사진을 보내준 친구였죠. 우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나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오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사진 한 장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 라며 소연이는 웃었고, 저 역시 감사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해질녘, 우리는 한강의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뉴욕에서 만들고자 했던 공간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었어요. 한강 라면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문화와 추억,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 모든 경험과 아이디어를 정리했어요. 새로운 메뉴 구상, 인테리어 변경 계획, 이벤트 아이디어 등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뉴욕의 한강 라면을 더욱 특별한 장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청사진이었죠.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강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서 조용히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싶었습니다. 강변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며 이 여행이 제 인생에 가져온 변화와 통찰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정체성과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은 이미 뉴욕의 한강 라면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모든 영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라면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저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문화적 가교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내고 싶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을지 기대되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면서 저는 새로운 꿈과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8장.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한강 라면의 진화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얻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으로 가득 찬 상태였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과 긴 미팅을 가지며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도 같은 열정과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메뉴였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다양한 라면 문화를 반영하여 계절별 특별 메뉴와 지역별 특색 있는 라면 스타일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라면 제조사와 협업하여 개발한 뉴욕 특별 라면은 출시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어요. 이 라면은 뉴욕의 다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 라면의 기본의 이탈리안, 중동, 중남미 등 다양한 문화의 맛을 접목한 독특한 제품이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일부 변경했어요. 한국에서 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더욱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감성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소품들과 사진들은 공간에 진정성을 더했어요. 한강의 야경을 담은 대형 LED 패널을 설치하여 시간대별로 변하는 한강의 모습을 연출한 것도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문화 프로그램도 더욱 다양화했어요. 한국 음식 교실, K-팝 댄스 나이트, 한국어 회화 모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음식을 넘어 한강 라면이 문화적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했어요. 확장 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 분점을 브루클린에 오픈하기로 결정하고 부지 선정과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어요. 브루클린 지점은 기존의 콘셉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의 예술적이고 힙한 분위기를 반영한 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또한 뉴욕 외 도시에서도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시장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언론의 관심도 계속되었습니다. 푸드앤와인 매거진, 본 아페티, 뉴요커 등 유명 매체들이 저와 한강라면의 스토리를 다루었고, 심지어 넷플릭스의 한 음식 다큐멘터리 시리즈에도 출연 제의를 받았어요. 이런 노출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라면 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순간은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한국음식문화주간을 개최했을 때였어요. 이 행사에서 한강라면은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뉴욕 시민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초청된 셰프들과 함께한 쿠킹 클래스는 매진을 기록했고, 행사 종료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어요. 비즈니스의 성장과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레스토랑 오너가 아니라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기업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여러 창업 컨퍼런스와 음식 페스티벌의 연사로 초청받았고, 젊은 창업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성 창업자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킴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제 루트를 반영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다른 이들에게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부모님도 큰 변화를 겪으셨어요. 처음에는 제 도전을 걱정하셨지만 이제는 한강라면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매주 한 번씩 가게를 방문해 한국 가정식 반찬을 만드는 특별 클래스를 진행하셨고, 이 클래스는 항상 예약이 꽉 찼어요. 아버지도 은퇴 후 가게의 재무 관리를 돕기 시작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열정과 목적을 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한강라면은 이제 단순한 식당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브랜드로 성장했어요. 라면 관련 상품들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했고, 레시피북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라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뿐 아니라 제 개인적인 여정과 한국 라면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었어요.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닫고 혼자 남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있을 때 문득 벽에 걸린 한강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 이 사진을 보았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그 후의 모든 도전과 성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 순간 한 가지 새로운 꿈이 떠올랐습니다. 한강 라면을 통해 경험한 모든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열망이었어요. 단순히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 음식을 통한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는 더 큰 프로젝트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새로운 비전을 팀과 공유했습니다. 한강라면은 이제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문화적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역할을 더 확장해서 음식을 통한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팀원들의 눈빛에서 같은 열정과 기대를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이제는 문화와 사람을 연결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한강라면, 이제 전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의 매 순간을 가슴 깊이 감사하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라면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문화를 나누고 추억을 만들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